여야는 또다시 특검을 놓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 특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 여신 디케이저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특검의 부분도 검찰 수사가 정말 기본이라도 기초라도 되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국민적 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특검 외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봐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될 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명분이 더 생겼다. 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66.4% 대 24.9%. 뭐 타사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넥스트 리서치, SBS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좀 한 2배, 3배 가까이 높죠, 그렇죠? 추진해야 한다는 이 의견을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의 필요성으로 이제 계속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난주에 권오수 회장의 1심 판결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 또 그때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특검의 필요성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형 검찰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근데 원칙적으로요. 지금 지난번에 나온 권오수 회장에 대한 그 판결문은요. 김건희 여사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판결이에요. 유리하다는 판결이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도 여기 나오셔서 그 얘기를 왜 하시더라고요. 유리한 분야면 지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소 내용이. 근데 1단계가 2010년 10월 20일에 끝났네. 여기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주가 조작 선수의 이모 씨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김건희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이 돼버렸죠. 공소시효 완성은 특검이 됐고 일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죄가 있든 없든 면죄부가 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10월 20일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어떻게 쓰였느냐를 관한 거거든요. 근데 10월 20일 이후에 이제 2, 3, 4, 5가 있는데 이걸 이제 포괄일죄로 본 거예요. 그런데 판결문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 이 중에서 일부만 유죄가 되고요. 대부분 다 또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는 다 유죄가 된 것처럼 그냥 언론 보도에 처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무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손무 씨라는 쩐주가 있거든요. 그 사람 무죄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91명이에요. 그리고 계좌가 157개거든요. 근데 이 계좌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하자 그런 거 의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대통령 부인이고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 어려운 상대니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판결문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특검해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일단 판결문을 먼저 세세하게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자, 김대수 총장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꼭 해야 되는 이유. 확인해야 될 것이 첫째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김건희 여사 1차 부분은 뭐 지났다고 치고요, 도과했다고 치고 그
2차부터 5차까지는 관련이 있다.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쓰였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 나왔지만 예. 통정 매매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장모님도 관련이 있다는 것. 또 하나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익을 10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검찰이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곧 이게 뭐 소환할 거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8개월째 지금 일체 소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특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짧게. 예. 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10억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보면 실패한 주가 조작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득이 없는 주가 그렇죠. 조작이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시세 조작을 얻은 금액이 780만 원인가 그래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엄벌해야 하는데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그 특검 여부를 결정하시라. 뭐 특검을 안 해야 한다는 저는 입장은 아니지만 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특검 주장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주가 조작 사례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얘기까지 조금 더 통틀어서 제가 이제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 특검을 추진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는 아시겠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를 피해서 본회의로 바로 특검안이 올라가려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우려면 180석의 찬성이 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 169석에 플러스 11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원하는 영부인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 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가 될 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수사를 촉구합니다.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를 강하게 얻어야 되는 이 정의당에서는 야 대장동은 좀 빼고 대장동을 저기 곽상도 관련된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조금 하자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민주당은 좀 빠져라. 일단 검찰이 먼저 좀 수사한 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이용을 지금 여기에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르게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당한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할 것이고요. 충분히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검찰 수사를 먼저 해보고 지켜본 다음에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늦어지니까 이미 또 공소시효 지나버려서 수사를 못하면 또 이건 낭패지 않습니까?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네. 충분히 정의당은.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설득할 자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방금 김광수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저희도 법리적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사건 중에 여러 건이 뭐 우리 기술도 포함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건이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김광수 변호사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전주였던 모 씨가 주가 조작에서 직접을 가담하지 않고 자금만 대여서 무죄라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자금만 된 게 아니고 직접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증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건 특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 중에 주가 거래에 직접 관여한 증언이 공판 중에 나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증거 능력으로 좀 사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검찰 수사로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증거 나온 것 중에 제가 팔라고 하면 팔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증거로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이제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에서는 일단 김건희 특검은 이제 검찰에 좀 맡겨놓고 특히 국민적 공분이 컸던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이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이제 정의당의 강한 입장입니다. 검찰이 오늘 항소했다는 얘기가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왔더라고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곽상도 무죄 또 50억 클럽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의미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이 좀 있습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무죄 추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청탁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50억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거기에다가 뭐 아들하고는 같이 생활을 안 해 어찌네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 공분을 엄청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김정태 회장한테 하나금융 지주 회장한테 전화라든지 뭐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50억을 줬겠죠.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그냥 50억을 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돈을 받았으면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을 대리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이 생활을 같이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검찰이 또 수사적으로 수사를 해서 보강적인 증거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판단은 좀 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 중앙지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항소를 했고 대통령실도 법원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논평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내심 이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상당한 대출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의 실적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오늘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 응답이 조금 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 또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수익과 성과급 잔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칼을 빼든 건가?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율하고 연계해서 뭐 그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뭐 지시해가지고 검찰이 곽상도 의원과 항소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랑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민생 문제, 적어도 지금 현재 민생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어느 신문에 나왔던데 고금리 때문에 돈 빌린 사람들이 아주 이자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는다는 논리로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도 고심한 끝에 은행은 공공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련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저게 일주일 내내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왜 빠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결정적일 테고 일부에서는 뭐 천공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천공 논란은 오늘 이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래저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겹쳤다. 특히나 전당대회 문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역대 대통령이 모두 다 개입하고 싶어하고 개입할 근거도 있었고 했지만 조심스럽고 막후에서 했던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국민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이 큰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은행 문제 얘기를 꺼내고 또 곽상도 의원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지율이라든지. 은행이야말로 대표적인 독과점인다가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서민들의 경제나 이 금리 문제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여부 관계없이 민생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분명히 이게 정부에서 보호하는 산업이거든요. 은행. 예. 근데 이게 글쎄 이게 관치 논란이 또 거꾸로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니까요. 알겠습니다.